여기 칼집을 넣어야 되는데 숨 쉬면서 장이 오죠?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살 떨려. 요게 바로 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칼집을 넣었는데 장이 다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천공이에요. 장천공, 대장천공. 실제로는 5mm에서 1cm 밖에 안 돼요. 장을 아무리 걷어도 이 혹 자체가 너무 커서 직접 맞닿다시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조심스럽게 칼집을 내고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잘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호산여성병원 산부인과 나연식입니다. 자, 이제 근종에 대해서 복강경 수술하는 거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고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근종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위치가 인대에 있느냐, 자궁 한가운데에 있느냐, 자궁 바깥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 케이스별로 몇 개만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고 다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종이 크기는 한데 완벽하게 자궁 바깥쪽에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뭐 생리통이나 과다월경 같은 거는 없는데 보통 10cm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만삭액이 머리만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골반 뼈 안에 그런 게 있으면은 방광이나 장을 누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괴 효과가 생겨가지고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발견되면은 수술로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분은 자궁이나 난소는 멀쩡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10cm 되는 혹이 있어요. 위치는 왼쪽에 광인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빈 공간에 막으로만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큰 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이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꼬매준 거예요. 추가적으로 혹이 더 있어가지고 그 혹도 제거한 거예요. 자, 이제 혹이 10cm가 넘으면 사실은 한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분만 보고 하는 건데 지금 보이는 여기 큰 게 그 혹이에요. 여기 왼쪽 난소랑 난관이 좀 보이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변을 봐도 좀 뒤가 묵직한 느낌이 있고 깨끗하지 않고 변비가 좀 있고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칼집을 넣었는데 장이 다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천공이에요. 장천공, 대장천공.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여기 공간이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인데 실제로는 5mm에서 1cm 밖에 안 돼요. 장을 아무리 걷어도 이 혹 자체가 너무 커서 직접 맞닿다시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조심스럽게 칼집을 내고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잘하면 돼요. 여기 칼집을 넣어야 되는데 숨 쉬면서 장이 오죠?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살 떨려. 여기 부분 혹을 잡아서 힘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거예요. 장이 있으니까, 장천공 되니까 조심해야죠. 이제 이런 게 힘들면 개복하는 거죠. 개복하면 장점이 장에다가 꺼즈를 넣어가지고 장을 확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런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하면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혹은 몸에서 분리가 됐어요. 혹은 잘 제거가 됐고요. 자, 이 부분이 상처가 크게 폭이 빠졌던 자리 출혈도 계속 있기 때문에 바늘실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촘촘하게 꼬매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촘촘히 꼬매게 되면은 피나는 것도 지혈하게 되고 층별로 닿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매끈하게 됐죠? 다만 여기가 박리됐던 것 때문에 시프리딩 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다 회복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혹은 이제 대개는 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개는 이제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추가적으로 추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지혈제를 먼저 하고 혹이 나올 수 있는 적당한 입구를 오픈해주고 이렇게 일자로 칼집을 내고 이 안에 알맹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감자나 고구마 캐듯이 알맹이가 있는 걸 혹과 혹이 아닌 걸 구분을 해준 다음에 비교적 단단한 혹이기 때문에 이걸 꽉 잡아가지고 힘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중간부터는 이제 매끈한 조약돌 같이 매끈한 근종이 오픈이 되고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바늘실을 넣어가지고 층별로 꼬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벌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입구가 이제 엣지가 마무리되고요. 출혈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 잘 해주면은 이제 임신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궁에 이렇게 한번 크게 상처가 났으면은 이후에는 이제 수술이 아무리 잘 된 거랑 상관없이 반드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여기 수술했던 부위가 약해가지고 자궁이 터질 수가 있어요.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아기만 잃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같이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하죠. 다음번에 분만하실 때는 무조건 제왕절개 하셔야 돼요. 본인 희망이 자연 분만이 꿈이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에 임신 자체는 자연 임신은 가능하고요. 설사 자연 임신을 못하고 시험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이랑은 상관없는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관을 하는 거고 분만은 무조건 제왕절개. 지금 여기 떼어냈던 조그만 혹
이렇게 조그만 비닐백에 담아가지고 배꼽을 통해서 제거하고요. 큰 혹도 마찬가지로 비닐백을 담아가지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닐백이 큰 혹은 담기가 매우 어려워요. 더 큰 걸로 담으면 되는데 이 자체에 무게가 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거를 항상 하는 게 수술의 묘미고요. 자, 지금 케이스는 이제 혹은 크긴 한데요. 되게 이제 수술하면은 다 큰 혹밖에 안 해요. 1, 2cm 혹 자궁경 수술할 때 하는 거고요. 적어도 복강경으로 수술한다고 하면은 평균은 5cm는 넘어야지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저한테 오는 분들은 되게 10cm가 기본값이고요. 왜 그렇게 키워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궁과 혹이 연결은 되어 있는데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달랑달랑 혹부리 현관 같은 혹.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기만 가위로 싹둑 자르면 수술이 끝내요. 그 혹만 빼내면 돼요. 제일 좋은 수술이에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랑 접점이 없기 때문에 생리통이나 과다혈경 같은 전형적인 근종 증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딱딱한 혹이 10cm 이상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방광이나 항문 옆에 요관이나 신경을 눌리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혹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갑자기 큰 혹이 있으면 그 자체로 혹시 암은 아닐까 조직학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단순 혹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요게 이제 수술 사진인데요. 혹은 15cm였네요. 15cm 얘기만 들어도 어찔한데요. 15cm 하면 이제 간단히 말해서 개복이에요. 어딜 가든 보지도 않고 개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MRI를 찍었더니 혹이 15cm긴 한데 자궁에 별도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런 혹이었기 때문에 복강경을 한번 해보자. 아무튼 혹이 있고 혹은 금방 제거를 했고요. 요게 이제 그 혹이 달려있는 그 꼬다리 부분이에요. 여기를 톡 제거했고, 원래는 이제 단순히 톡 제거하고 그냥 끝인데 혹이 크기 때문에 이제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출혈되지 말라고 꼬매줬던 거고요. 이제 수술 자체는 아무 문제는 없이 잘 끝나긴 했는데 혹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백에 도저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백으로 담아야지 결국에는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백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혹 자체가 구멍을 통해서 결국에는 혹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오픈한 게 이렇게 크게 절개창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칼을 넣어가지고 분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랬을 때 그 조각이 뱃속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는 제대로 수술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닐백 안에서 수술을 하면은 조각이 있어도 비닐 안에 떨어질 테고, 모든 조각은 비닐백을 통해서 뱃속에 뿌려지지 않고 몸 밖으로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 비닐백에 담아서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뱃속 안에서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데다가 칼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장천공이 생기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방어막이긴 하지만 비닐백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를 두 가지 목적을 합치기 위해서 백에 담아서 빼야 돼요. 그래서 백에 담는 거를 되게 중요한데, 크면은 진짜로 15cm면은 담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분은 혹은 잘 제거는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배를 열기는 열었어요. 일반적으로 크게 연 게 아니라 딱 요거 제 손가락 한 마디만 열어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혹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을 했고요. 자, 들어갔는데 이게 다 혹이에요. 어디에 혹이고 어디가 혹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부분만, 이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자궁이고요. 여기 이제 15cm 혹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혹들도 성장을 하려면은 먹어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혈관들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여기만 톡 치면은 수술이 끝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에너지 디바이스인데 지혈하면서 칼이 같이 있어요. 지혈하고 칼이 싹 들어가서 이제 커팅까지. 그래서 이제 수술은 끝났어요. 벌써 다 몸에서 분리가 됐어요. 이만큼 여기 있어. 실제로 상처는 이제 금만 갔어요.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피만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출혈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실을 넣고 이 부분을 꼬매줘요. 예방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꼬맸고, 꼬맨 실은 빼지 않고요. 녹아요. 이 실은 조금 특별한 실이어가지고 몸에 이물 반응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180일 뒤에 녹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혹이 1개나 2개 이렇게는 수술을 했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혹은 다발성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수술한 게 아니라 여러 개 했는데 한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11개 수술했어요.